진짜 잘 지키면요 규제가 다 풀려요.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네, 잘 지키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저희가 이제 업무 광고에 대해서 업무 광고. 네, 직접적인 최근에 나온 업무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이제 얘기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네네. 그 업무 광고하고 상품 광고의 가장 큰 차이는 업무 광고는 직접 판매업자, 즉 보험회사의 확인을 받지 않는다는 거. 그 부분에서 약간 심의 과정에서 좀 시간적으로 훨씬 수월하다는 이익이 있죠. 좋네요.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금소법이 지금 시행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시행이 언제부터 됐고 계도 기간이 있었고 네. 시행령이 나왔고 네. 하잖아요. 그거를 잠깐 설명해 주시죠. 지금 우리 김성욱 지점장님 말씀처럼 네. 또 가장 헷갈리는 게 그럼 금소법은 이제 시행은 2021년 3월 25일이 됐는데 또 9월 24일까지는 계도 기간이라고 그러고 그럼 금소법 시행 이전에 올린 광고물은 놔도 되는 거냐? 네, 맞아요. 그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최근에 업무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명확하게 그 입장 정리를 했어요. 네. 그래서 금소법 시행 전에 있는 거는 그것도 금소법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금소법을 지키려면 뭐 보험회사 확인도 받고 GA의 준법감시인 확인도 받고 협회도 갔다 와야 되잖아요. 네네.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그냥 모집 종사자가 자체적으로 법에 맞춰 수정하면 된다. 수정을 안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문제돼요. 문제돼요? 네, 그렇게. 근데 내가 수정을 하는 거니까 상대적으로는 수월한데 중요한 건 내가 그 내용을 알아야 되죠. 그렇죠.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지 알아야죠.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네. 그리고 그러면 시행이 된 2021년 3월 25일부터 계도 기간이었던 9월 24일까지 생성된 광고물은 어떠냐. 네. 이 경우에는 그냥 소속 준법감시인의 확인만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협회까지 갔다 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계도 기간도 완료된 2021년 9월 25일 이후부터는 그 소속 준법감시인 확인은 기본이고 협회의 광고 심의도 받고 그 다음에 게시를 하도록 그렇게 이 부분은 좀 유의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또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금소법 시행 이전 광고물은 그냥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본인들이 알아서 수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어렵죠. 알아서 수정을 하는데 뭐를 알아야 되는지. 그렇죠. 이게 양도 엄청 많을 텐데. 그래서 오늘은 지금 말한 뭐를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비교적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러는데요. 네. 우리 김 지점장님이 필수 안내사항이 뭐냐 그거를 이제 저한테 물어보셔서 이미 사실 대부분은 이 금소법 시행하기 전에도 보험업법에 있어서 대부분은 알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모집 종사자의 명칭, 누가 이거를 올렸는지, 뭐 그거는 당연히 근데 그냥 올리면 안 되고 협회 등록번호도 올려야 돼요. 협회 등록번호. 네, 그리고 뭐 예컨대 대리점 소속이면은 무슨 보험 대리점에 뭐 누구고 협회 등록번호 뭐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건 어렵지 않나요? 예, 그거는 뭐 예전에 했던 거랑 똑같은 내용이고요. 그다음에도 이제 이것도 예전에 했던 거예요. 이거는 뭐 법령이나 내부 통제 기준에 따른 광고가 이런 절차 준수했다. 뭐 예컨대 뭐 광고 심의필이 몇 번이고.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 기일부터 1년입니다. 이런 거 문구를 반드시 기재를 하셔야 돼요. 유효 기간 1년이면 1년 뒤에 내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다시 받던가. 네. 유통기한 같은 거네요. 그렇죠. 왜냐면 또 법이 바뀌고 법도 바뀌지만 이 해석도 바뀌어요. 예전에는 괜찮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무슨 불안전 판매 이슈가 많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해석이 바뀌니까. 그래서 사실 보험 설계하시는 분이 법하고 친하셔야 돼요. 맞아요. 네, 왜냐면 이 해석이 바뀌어서 예전에 문제 없었다고 영원히 문제 없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약간 다른 얘기지만 뭐 저해지 상품, 무해지 상품 같은 경우 그거 되게 좋다 그래서 막 팔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한동안 또 되게 감독원에서 문제 삼았거든요. 그렇죠. 그거하고 달러. 달러 보험이랑 외화보험. 그러니까 이 감독 기관의 규제의 그 변경을 계속 취득을 하셔야 되고 이게 한번 해석이 나오면 영원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정기적으로 알려드리는 게 이제 그런 역할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안내사항은 지금 말씀드린 그 두 가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유의사항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광고를 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사항인데, 기본적으로는 약간 차별화를 해야 돼요. 차별화라는 게 뭐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유의사항은 색상 같은 거를 좀 다른 색깔로 해서 아니면 뭐 경고 문구 이런 걸 해가지고 요건 좀 조심해라 이런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대표적인 게 이게 이제 모집 종사자 개인 의견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문구를 꼭 넣으셔야 돼요. 상기 내용은 뭐뭐뭐 대리점의 의견이고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 계약자 등에게 기속됩니다. 아, 그 보통 주식 쪽 이쪽에서 예, 이런 예. 거 항상 넣거든요. 예, 그런 내용을 항상 이제 우리도 이제 그 내용을 넣어야 돼요. 무조건 내 말이 맞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내 말이 뭐 마치 법인 것처럼, 네. 뭐 판례인 것처럼. 네. 근데 그렇지 않은 게 많잖아요. 이 보험이라는 게 상당히 누구에게는 좋은 상품이지만 누구에게는 좋지 않은 상품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얘기할 때는 이런 유의사항에서 이건 제 개인 의견입니다. 이런 내용 넣으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광고 대행 같은 경우가 있어요. 예컨대 뭐 특정 보험회사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쓰거나 네. 뭐 그런 경우 종종 많잖아요. 그것도 써줘야 돼요. 아, 광고비를 받았다? 이거를 무시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 생각보다 많이 적발돼요. 그리고 이거는 금감원뿐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쪽에서도 문제를 삼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히 표시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은 위의 글은 브라브라 보험 대리점으로부터 소정의 광고료를 지급받아 작성하였습니다. 네네. 예, 요 내용을 좀 이제 항상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요 내용을 적어주셔야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요거는 뭐 다른 내용인데 약간 참조하라 그 내용 넣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의할 수 있으므로 네네. 관련된 세부 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네. 뭐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 변동 가능성 안내, 요것도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해요. 예. 보험료나 보장 금액 등이 이제 가입서에서 그런 거를 막 예시를 들잖아요. 네네. 그럴 때 반드시 이제 써줘야 되는 게 이 뭐 본 내용은 보험회사 상품별, 성별, 연령, 직업에 따라 가입 가능한 담보와 가입 금액, 보험료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아마 예전에도 좀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요? 생각보다 어려운 건 아닌데. 예, 그냥 변경하면 되겠는데. 예.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닌데 몰라서 안 하는 게 제일 억울하죠. 그렇죠. 몰라거나 좀 귀찮아서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또 다 달아야 되잖아요, 이걸.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귀찮을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요게 조금 신경 쓰이는데 요거를 그냥 놓치시는 분이 많아요. 통계 출처를 안내해라. 그러니까 통계 자료 등을 인용할 때, 뭐 예컨대 의학 정보를 안내할 때, 뭐 그럴 때 뭐 통계 기준 이럴 때 그 출처랑 발표 연도 등을 표기하라는 거예요. 심의 신청을 할 때 이 증빙 자료 같이 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통계 뭐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그렇죠. 통계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근거 없는 거면은 이거는 심의를 받는 말로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출처를 꼭 내라는 거. 요것도 좀 질문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연도도 당연히 나와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만 유의하시면 업무 광고는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금지 사항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근데 이건 뭐 제가 말씀드릴 텐데 대부분은 아마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제목에 보험료나 보장금액 노출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업무 광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정 회사가 확인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험회사명, 보험사 유출 가능한 이니셜. 그러니까 이니셜로 써도 이게 뭐 S생명 하면 다 알잖아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보험 상품명도 이니셜 한두 개 처리했지만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품명 있잖아요. 뭐 여땡시대 뭐 이런 식으로. 그건 안 팔아야지. 그건 알아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지금 안 파는 상품명 생각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당연한 얘기죠. 개인정보 노출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유튜브에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보험회사, 보험산업, 모집 종사자, 영업 채널 등에 대한 비방, 부정적 표현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회사를 비방하면 안 된다? 네, 특정 회사뿐이 아니라 그냥 특히 이제 모집 종사자를 비판하고 부정적 표현하면 안 된다. 어떤 모집 종사자? 타인들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하는 사람 한 명이 있는데. 아니, 모르겠어요. 이거를 그냥 딱 업무 가이드 광고에서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이드 광고에서 하지 말라고 지금. 이 가이드 왜 나왔는지 알겠네. 그러니까 타 모집 종사자 비판하지 말라는 거는 내가 왜 나왔는지 좀 알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이렇게 하라는 거니까. 이 설계사들끼리 유튜브 하면서 자주 막 싸웠거든요. 그거는 이제 되게 안 좋게 보는 거죠. 둘 다 그러면 혼나는 수가 있죠. 그만 싸우세요. 그 다음에는 뭐 대리점 사이트 접속을 유도할 때 직판보험, 근데 직판보험이라는 건 다이렉트 보험 있잖아요. 외부를 직접 가는 거. 그거를 비교해주는 것을 오인하게끔 표현하지 말라. 뭐 예컨대 뭐 다이렉트 보험, 온라인 보험 이런 표현 쓰지 말라. 뭐 그런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조심하실 게 객관적 근거 없이 단정적인 표현, 과장된 표현 이런 거 하지 말래요. 근데 이게 좀 어렵잖아요. 객관적 기준이 뭐예요?
근데 얘가 있네요. 예, 협회에서 얘기한 게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건데 예컨대 30세 이하 누구나 가입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누구나는 빼면 되겠다. 맞죠? 그다음에 또 주의하셔야 되는 게 리모델링으로 보험료는 다운 보장은 업 이 말 쓰지 말래요. 왜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리모델링으로 보험료 다운 보장은 업이면 무조건 이게 좋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리모델링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오해를 산다. 나름 준비를 금감에서 많이 하시긴 하셨네. 제 생각에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특정 회사 상품이 아니니까 리모델링은 무조건 좋다 이렇게 쓰실 수 있는데 이거 하지 말라 그런 거니까. 그다음에 이것도 좀 웃긴 게 지나친 감탄사와 자극적인 표현을 하지 말래요. 그래서 이제 예시가 있어요. 이제 제가 일단 예시는 읽을게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니고. 예시니까. 눈탱이, 뒤통수 맞는다, 씹어먹는다, 한 방에 줄줄 새는 보험료, 갱신 보험료 폭탄, 누군보다 무서운 암 치료비 이 말 하지 말래요. 이거 사실 많이 쓰는 거예요. 많이 들은 얘기예요, 저도. 근데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유죄기간의 얘기니까 지키시고. 사실 이런 표현하면은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귀에 좀 쏙 들어와요. 그러니까 더욱더 하지 말라는 거죠. 소비자가 이제 혼돈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실손보험 관련해서는 전액 보상으로 오인되는 표기를 하지 말라. 이건 사실 필요하죠. 맞아. 이거는 절대로 쓰면 안 되는 문구예요. 내가 같은 설계사지만 절대로 쓰면 안 되는 문구예요. 그래서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예시로 병원비 쓴 만큼 돌려받는다. 이 말 쓰지 말라고요. 저는 병원비 돌려받는 것도 말이 안 돼요. 병원비도 돌려받는다. 이것도 말이 안 된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유병자 보험 관련해서는 또 조심해야 되는 게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는 표현을 하지 말라고. 왜냐면 당연하지만 인수 기준에 따라 유병자 보험이랑 그래서 모든 유병자가 다 인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말 하지 말라고 이제 요 가이드라인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아시는 내용이긴 한데 마지막으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갱신형 상품이 비갱신형 보험에 비해 불리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이거는 사실 좀 약간 착각하기 쉬워요. 우리는 이거는 사실 보험 설계사 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얼굴에도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갱신형 상품보다 비갱신형이 좋다. 이렇게 나와서 비갱신형이면 보험료 쌓인 게 오래 간다. 이렇게 착각을 많이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 쓰지 말라고.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업무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나온 주요 금지 사항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금지 사항이니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제가 보면은 반 정도는 누구나 아는 내용인데 반 정도는 이런 말을 쓰면 안 되나 하는 것들이 한 반 정도 돼요. 그래서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뭐 알면 준수할 수 있는 건데 몰라서 준수 못하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우리가 게임의 룰처럼 설계사님들이 지금 들으신 대로 이걸 다 지키시면서 업무를 보셔야 돼요. 사실 이게 이 내용은 제가 봤을 때는 꼭 뭐 유튜브나 온라인 말고도 현장에서도 솔직히 이렇게 말하거든요. 현장에서도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하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그 현장에서 필드에서 일하시는 설계사들 입장에서는 좀 뭐 하라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어렵죠. 어려운데 들긴 하는데 일단 뭐 지키라니까 지켜야 되고 이게 뭐 이게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 그러면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석기관에 얘기를 해서 가이드라인을 변경하는 게 법보다는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아셔야 된다. 그리고 그 좀 약간 번외 얘기긴 한데 신입 설계사들 교육시키기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일단 영업도 해야 되는데 지켜야 될 게 이렇게 많으면 나보고 뭘 어떻게 해라는 거냐. 그러면 저 집에 갈게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거 다 지키면서 하기가 좀 현실적으로 해야 되는 건 맞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고 다만 이제 우리가 그래도 자정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동안 고객들한테 상당히 착각을 일으키는 계약을 많이 유도를 했어요. 솔직히 굉장히 좋은 것 같이 다 되는 것 같이 이런 걸 좀 유도를 했는데 지금 타이밍이 우리 설계사님들이 노력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법이 지금 현행법이 이렇게 지금 시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듯이 일하면 다시 더 옥죄는 내용들이 더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자정 노력을 최대한 해가지고 결국 뭐 정도 영업하라는 뜻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진짜 잘 지키면요 규제가 다 풀려요.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잘 지키지 않으니까. 한번 만들어놓은 거 풀리는 거 거의 보질 못해가지고. 자, 오늘 업무 광고 관련해서 우리 최현 변호사님께서 준비를 참 많이 해주셨고 우리 설계사님들이 일하시면서 이게 무의식적으로 사실 까먹는 내용들이에요. 알면서.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처음 듣는 내용은 아니에요. 우리 일하다 보면 조금씩 다 들었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좀 계약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우선순위에서 밀린 상태에서 업무를 했던 경향이 있는데 이 영상 보시고 한 번 더 상기를 하시면서 상기를 하시는데 다만 좀 파이팅 있게 그대로 잘 열심히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에 뭐 마무리 인사할까요? 우리 최현 변호사님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